불어 나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악플을 써대는 사람들보다 때때로 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굳이 본인의 시간을 써가면서 다정하고 좋은 말들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즘 이 사람들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쉽게 남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미움과 혐오의 댓글이 가득한 이 인터넷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굳이 본인의 시간을 내어서 다정한 말들을 건네는 걸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네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그 말들이 가닿는 곳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오늘의 주제는 굳이 시간을 써서 다정함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루님입니다. 이렇게 각을 잡고 팟캐스트 형식으로 녹음해보는 것은 처음인데요. 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얘가 좀 힘을 줬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뒤에 막 벽난로 영상도 틀어놨고 나름대로 좀 따뜻한 분위기를 낸다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이런 토크 영상은 제가 따로 팟캐스트 형식으로 해서 업로드도 해볼 예정이고 팟캐스트는 누구나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은 아마 지금은 다 공개를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내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멤버십 영상으로 남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은 이거는 빨리 찍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바쁜 일정에 급하게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불안과 고민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어요. 사실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댓글을 받을지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요즘에 제 롱폼이 정말 아무도 안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K 장녀로서 저의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을 사실은 가족들한테 잘 안 말하는 편인데 그걸 정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놀랐던 게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메일이 와 있어서 이제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신 장애 당사자 유튜버 분이신데 제 영상 보고 어떤 것들을 연습할 수 있었는지 또 본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는 메일이었는데 제가 그걸 저녁에 올렸으니까 밤중에 써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바로 너무나 다정한 메일을 받을 줄 몰랐고 댓글들도 정말 하나같이 다 너무 길고 저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저는 이런 마음이 너무 크게 드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다 안 읽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시겠지만은 좀 각 잡고 이 댓글들을 좀 집중하면서 읽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영상으로 남겨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마이크도 제대로 켜고 댓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굳이 시간을 내서 다정함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에게 또 어떤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가를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리려나요? 네, 와인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막 맨날 이렇게 막
부르주아적으로 저녁에 와인을 마시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뭔가 이렇게 좀 술 한 잔과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조금 한 모금 하고 댓글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 보면서 사실은 오며 가며 댓글들을 완전 안 읽은 것은 아닌데 뭔가 정말 시간을 들여서 좀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를 켜서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댓글이 83개나 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영상에 댓글도 잘 안 달리고 조회수도 안 나와서 다들 어디 계시지 했는데 다들 잘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진짜 그냥 좋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메일도 다 읽었고요. 제 주변 분들도 영상 봤다고 막 연락 주시거나 밥 사주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해질 정도로 다정과 돌봄을 많이 받았다. 정말 긴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이 83개의 댓글이.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실 악플을 쓰는 사람이 정말 많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악플들을 볼 때 막 엄청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아니더라도 당연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댓글들이 생각나기 마련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가계정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제 릴스를 보면서 본인에게 랜덤하게 나오는 영상들에 하나하나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하잖아요. 이게 뭔가 악플 자판기처럼 어떤 가계정들 보면은 그냥 시비를 걸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 계정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영상을 봐도 그렇게 댓글을 달겠죠? 사실 그건 너무 쉽잖아요. 나쁜 말을 하는 건 너무 쉽고 뭐 사람을 상처 주는 방식도 너무 쉽고 사실 그런 상처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쉽게 생각해서 쉽게 나오는 말들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다정한 말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일단 당신을 왜 좋아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좋아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말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 글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다정함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기보다는 그만큼의 어떤 남한테 투자할 여력을 잘 못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당신을 왜 좋아하는지 표현하지 않는 때가 너무 많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아유 마음은 아프지만 잘 이겨내겠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게 시간을 들여서 좋은 말을 해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개만 지금 제가 다 읽고 있거든요. 다 읽으면서 사실 이거 지금 너무 잘 읽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에 하트도 하나도 안 눌렀는데 지금 한번 다 누르면서 일단 좀 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루님이 말한 게 아닐까. 단지 그걸 표현 못하고 지금의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살아간다는 거. 그죠? 살아간다는 거. 왜 구루님 영상을 보느냐? 구루님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보면 볼수록 기분이가 좋거든요. 좋아하는데 이유를 생각하라고 하면 더 생각 안 나는 건 그냥 그저 좋으니까.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를 좀 혼내시는 댓글도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올리고 싶은 영상을 올린다고 했으면서 왜 바로 다음에 이런 영상이 좋으면 퀄리티 업그레이드해서 꾸준히 올리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루님의 호호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이고 구루님이 구독자의 재미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고민이 늘어서 온 구루님. 그런데 저도 비슷한 전환기를 겪고 있어서 공감이 되네요. 오랜 시간 끌고 온 무언가에 애착만큼이나 권태도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새로운 것을 이만큼이나 오랜 시간 갈고 닦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지도 스스로 의심하게 되어버려서 괴로워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확실한 건 사람에게 영원한 건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취향도 입맛도 성격도 바뀌는데 직업이라고 평생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전환기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또 지금까지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다른 길을 가더라도 구루님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에 여러 방면에서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구루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루님의 새로운 나아감이 있다면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랑 미국에 같이 갔던 언니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구루님의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땐 그냥 장애가 있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보기 좋다 하다가도 딱히 구독까지 할 생각은 못했는데 미국 유학 영상에서 그냥 콘텐츠만 만드는 사람이 아닌 진짜 아티스트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삶을 비슷하게 사시는 것 같다 동질감이 느끼고 구루님에게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유튜버 아티스트로 성공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꿈만 쫓지 못하는 상황에 일단 현실에 치이고 살다가 막상 준비를 다 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왔을 땐 저의 부족한 점밖에 보이지 않고 제 자신에게 실패할 이유만 보이는 탓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는 제 자신을 책망하고 있을 때 이 영상이 올라왔네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 구루님 같은 나름 성공하신 유튜버님도 이런 걱정을 하다니 덕분에 제 자신을 좀 더 많이 둘러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덕분에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이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긴 댓글이 많아가지고 다 읽으면서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왜 구루님의 영상을 보느냐? 일단 구루님이 좋으니까요. 왜 좋은지도 듣고 싶으시겠죠? 유머 있고 센스 있고 지적이고 흥미롭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 인생이 어떻게 재미없을 수가 있겠어요. 구루님은 우선 그 자체로 절 끌어당기고 저를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제 머리를 깡 때리기도 해요. 내가 잘 모르지만 더 알고 싶고 알아야 하는 이 사람의 시선 하나하나가 내게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댓글에 쓰셨듯이 20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결정된 것도 없고 어디론가 나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모르겠고 불안하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방향을 잡고 뭔가를 쌓아나가고 하다 보면 고민과 불안의 출렁거림이 좀 잦아들긴 하지만 그 진폭이 줄어들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40대, 50대 이상의 주위 분들을 봐도 넓은 의미에서의 진로 고민은 끝나지 않더라는 나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나서야 마무리되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구루님 하고 싶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트렌드는 왔다 갔다 하는 거라 팟캐스트가 지고 유튜브가 뜬다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 이젠 또 팟캐스트의 유행이 돌아왔잖아요. 정답도 필승 전략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겠다는 게 이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어려움 같던데 장애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영상이 구루님 채널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면 오롯이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영상을 또 하나의 줄기로서 보고 싶은 게 지금 그냥 생각나는 저의 바람이네요. 구루님이 뭘 찍으시든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요.
관련 지식을 계속 더 깊이 배우시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론 얼른 그루님 크루가 끓여져서 그루님 감독님의 작품이 이것저것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들어요. 뭐라도 힘과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썼는데 암튼 그루님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어떤 영상이든 기다릴게요. 저 진짜 읽으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왜 저한테 이렇게 길고 좋은 말들을 남겨주시는 걸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초딩 때 아마 학교에서 구루님 영상을 틀어줘서 구루님을 접하게 된 구독자입니다. 시작이 어떻든 전 그냥 재미있어서 봐요. 책도 재미있어서 읽었어요. 사실 처음 접한 건 정확히 언제인지 정말 이유가 저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냥 언젠가부터 봤고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보내요. 구루님이 휠구하시는 거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고 브이로그 아니면 영상에 말씀하셨듯 채널 초기 감성의 비판 영상도 좋아요. 장애인 여성의 월경에 대한 얘기하실 때도 정말 내 시각이 이렇게 좁았구나 싶기도 하고 책을 출간하거나 연극을 하실 때도 다양한 일에 도전해보시는 게 멋있었어요. 장애인인데 열심히 사네 멋있다. 오액 이모티콘의 뉘앙스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아직 20대인데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멋있어요. 시청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만들고 싶은 영상들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선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의 한계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한다고 하셨지만 영상 주제만큼은 그 제약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 아직 고등학생이고 구루님보다 한참 어리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다 보면 조금씩 답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모든 영상을 챙겨보진 않아도 언제나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댓글 자주 안 쓰는데 길게 한번 남겨봐요. 저는 진짜 이 일을 해서 너무 내가 행운이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그 사람들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조언과 아니면 이 나이 돼도 나도 그래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구루님보다 어리지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조언도 하고 저는 그냥 좋아서 구루님 봐요 라는 얘기도 해주시는데 이렇게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감각은 정말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진짜 다 읽어보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정말 다 읽진 못하겠지만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어떤 분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게 좋고 나도 나랑 같은 사람 혹은 나랑 닮은 사람 혹은 나랑 겪는 경험이 비슷한 사람을 알 수 있어서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본다. 그래서 구루님 영상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50살인 제가 배울 점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짧지만 순간마다 배워야 할 것 배웠으면 하는 게 많아요.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0대는 범죄 빼고 다 해도 되는 나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힘내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한창 고민한 나이이고 고민할 시기이죠. 20춘기라고 하더라고요. 진로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진지한 고민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구루님께서 본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 어리다는 뜻이겠지요. 구루님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24세 나이에 방황을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전공에 두 번째 대학에 재입학해서 현재 취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진지한 고민과 방황을 통해서 사람은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되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멋진 삶을 살아갈 구루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방황 이야기를 꺼내주시는 분들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나랑 닮은 경험을 찾게 되는 건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다는 걸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제게 많이 없던 일이기도 해서 나 진짜 이 일을 하기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냥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존재하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응원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냥 고등학생 때부터 같이 성장해온 친구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 쓰입니다. 정답이 없는 길이지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친구. 정말 끝이 안 나네요, 여러분. 정말 다 읽고 싶은데 벌써 영상이 40분이라서 몇 개만 더 읽어보고 오늘 하고 싶은 말 하고 오늘 팟캐스트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루님 힘내세요. 저도 구루님 영상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구루님이 너무 멋지고 본받고 싶어요. 저는 지적장애가 있는데 제가 장애가 있는 게 창피하고 싫었어요. 그런데 구루님 영상을 보면서 창피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게 됐어요. 장애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해내고 실패해도 슬프지만 또다시 일어나고 불편한 상황에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구루님 보면서 저도 많이 힘내고 있어요. 저 재과기능사 준비하고 있는데 필기 땄어요. 실기 준비하고 있는데 구루님이랑 꼭 해내고 싶어요. 구루님 많이 고민하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루님 파이팅! 라고 하셨습니다. 11일 전 댓글인데 실기도 잘 보셨을지 앞으로 앞두고 계신다면 잘 보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다 읽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한가요? 모르겠다. 누가 볼까 싶어서 올렸던 고민 영상에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좋아했던 거, 좋아하는 거 좀만 더 해보자.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몸살이지 말고 해보자. 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가지게 됐고요. 어쨌든 이게 팟캐스트로도 나갈 테니까 이렇게 나 어화동동 해주는 댓글만 읽고 끝내기보다는 어떤 최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인트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자기 시간 들여서 저렇게 나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에 집중했었는데 요즘에는 왜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좋은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게 더 의문이란 소리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팟캐스트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쓰신 작가님 김하나 황선우 작가님의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여둘톡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둘톡에서 항상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이번 화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요즘에
제가 무언가를 만들고 누군가를 좋다고 하고 표현하는데 가장 큰 기둥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근데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싫은 거는 진짜 잘 빠르게 말할 수 있는데 좋은 거는 너무 소중하니까 표현할 때 더 큰 마음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럼 잘 하고 싶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에이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창작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좋은 걸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는 아티스트, 나만 알고 싶은 아티스트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만 아는 아티스트라면 굶어 죽습니다. 어, 아주 작은, 정말 소중한 아티스트라도 이걸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시대는 바로바로 이 소비자의 어떤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더더욱이나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유 민망한데 뭐 알고 있겠지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말 큰 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을 때 거기에다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쓰는 게 단순히 댓글 수 하나 높이는 게 아니라 그게 플랫폼에서 참여도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 영상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준 역할을 정말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이 좋다고 댓글을 쓰는 게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작용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의 뭔가 감정적인 위로 같은 것도 그게 정말 크지만 그것 말고 현실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전 정말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전 좀 외국인 시청자들 보면서 많이 이렇게도 할 수 있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 댓글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외국인 너무 많으니까 일반화할 순 없지만 외국 댓글들은 정말 그냥 아무 말도 아닌데 댓글 남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불타는 하트를 막 도배하기도 하고 하나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very beautiful, I love you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는 이런 게 뭔가 왜 쓰는 거지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게 이 사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거 하나하나가 플랫폼에서는 참여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어쨌든 응원하고 싶은 사람의 영상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어떻게 하냐면 좋은 걸 좋다고 말하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내가 정말 잘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만두는 경우들에는 저는 그냥 이모티콘 남겨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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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밌어용 하트 하트.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남기면은 빈정 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댓글창보다 재밌어용 이 한마디가 엄청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단순한 반응이 때때로는 더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그냥 짧은 말이라도 흔적을 남겨주시는구나라는 게 정말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긴 댓글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저 너무 감정적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는 정말 작은 흔적,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어라는 걸 표현해 주시는 것. 그게 생각보다 창작자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설령 악플들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저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굳이 시간을 내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나에겐 있어 라는 감각이 정말 소중하고 다음 영상을 찍게 만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제 채널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올린 좋아하는 게시물에 정말 간단하게 하트 하나 남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이렇게 뭔가 모종의 마무리를 급하게 지어봅니다. 생각보다 길게 녹음을 했는데 저를 이제 팟캐스트에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잘 부탁드리고요. 자, 나중에 좀 더 듣는 분들이 많아지면 정식으로 재소개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녹음이 좋으셨다면 팟캐스트에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트, 간단한 잘 들었어요 같은 것들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용으로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저번 고민 영상보다 더 길어졌어요, 영상이. 이젠 진짜 누가 보실까 싶은데 라디오처럼 틀어두고 주무시면 잠이 잘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또 틀어두고 주무시면 조회수가 많이 오르니까 갑자기 이렇게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이 장사치 멘트. 어쨌든 이번 영상도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아마 이런 영상들은 멤버십으로 올릴 것 같은데 정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커피 한 잔 가격 정도에 이제 뭐 한 달에 2번 정도 이런 긴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뭔가 조금 더 조회수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길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제가 요즘에 꽤 안 했던 브이로그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